민주당 새 신년에 국민의힘도 재보궐 전략 공천을 재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공보특보 지낸 김영남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예. 이번 주 윤석열 후보 여론조사 지지율 보니까 김건희 씨 녹취가 네. 큰 영향이 없었다. 오히려 보수가 결집했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 녹취록을 방송했던 언론 매체나 민주당 캠프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지지율이 좀 움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 녹취록에 나오는 무속인 발언이라든가 도사 발언 이게 이제 캠프 내에 건진 법사로 이제 번졌지 않습니까? 그래 이 불길은 아직 살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계속 그쪽으로 그 민주당에서도 공격 포인트를 맞추겠죠. 예, 그리고 예. 친여 성향의 언론 매체들도 그거에 대해서 계속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예. 뭐랄까요? 조금 김이 빠졌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약간 어떤 유효타가 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그 언론 보도에서는 이 지지율에 영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김건희 씨가 다시 한번 사과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요. 그렇죠. 그 녹취 파일은 사실은 상대방이 녹음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너무 편안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예. 듣기에 따라서는 어떤 그 특정 인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국민들께 거북한 그 마음이 생길 수 있는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사과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검토하는 겁니까? 아니면 당에서 제안했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예. 생각을 가져야 그게 가능하겠죠. 예. 그 이후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등판할 수도 있겠다 이런 보도도 흘러나옵니다. 어제 저도 우연하게 국내 포털 사이트에 인물 정보에 이렇게 사진하고 간단한 이력이 등장한 걸 보게 됐는데요. 예. 공식으로 등판하는 어떤 예열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공식 등판도 역시 김건희 씨 본인의 판단으로 할 것이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그 김건희 씨 녹취록 중에 홍준표, 유승민 두 사람도 구술했다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물론 두 사람은 네. SNS를 통해서 구술한 적이 없다. 근데 김 전 의원께서 라디오에 출연하셔서 홍 의원이 한동안 빨간색만 찾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홍 의원이 윤 후보 측근이라는 분이 할 얘기냐 또 어제 우리 방송에 나온 조경태 의원도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꼴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글쎄 저는 기본적으로 그거는 그 전에 홍 의원님께서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신 거가 기억이 나서 드린 말씀이고요. 예. 그거는 지나가는 얘기였습니다. 사실은 지금 대선이 이제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예. 홍준표 의원께서 보다 확실한 어떤 지지 표명 예.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지금 국민의힘 소속 중진 의원으로서 예. 당연히 하셔야 될 선거운동에 동참하시는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한 이야기는 아니고 지나가면서 생각나서 한 이야기인데 그 의원님 말씀하는 거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지지 표명을 조금 늦게 하고 원팀이 안 되니까 섭섭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지지자분들께서 예. 지난 당내 대선 경선에서 같이 뛰었던 후보분들이 왜 보다 적극적으로 돕지 않느냐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갖고 계시죠. 예.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홍준표 의원이 차라리 출당시켜달라 이런 글도 쓰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극적 합류가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지금 홍준표 의원께서 이런저런 생각을 갖고 계시겠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당대표를 2번이나 지낸 그야말로 무거울 중자의 중진 정치인께서 예. 마치 이번 정권 교체에
어깃장을 놓는 것처럼 비춰지는 모습이 홍 의원님 본인한테도 대단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합류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 명절 지나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아서 시간이 좀 없는 것 같아서. 근데 뭐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은 대선은 21일이니까요. 예. 그 21일 동안 열심히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홍 의원이 안철수 후보 캠프에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과 만남을 가졌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 만남이 만약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와의 어떤 단일화를 위한 물밑 작업으로서의 만남이라고 하면 대단히 긍정적이고 아주 그 좋은 신호겠죠. 근데 예.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예.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께서 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당사자들은 인사차 많았다고 합니다만 상황이 상황이고 시기가 시기인 만큼 국민들도 어떤 생각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죠. 그리고 각각 지금 지지하거나 아니면 당연히 지지해야 될 후보가 다르잖아요. 두 예. 분이. 예. 그래서 그 두 분이 아무런 이유 없이 만날 만한 상황은 지금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 단일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어서 해보면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이 안철수 캠프에 합류할 때 단일화를 안 하는 조건을 걸고 합류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최근 당에서 3자 필승 이야기가 있다. 그러니까 다자구도로 선거를 치러도 이길 수 있다. 특히 그 안철수 후보가 중도층에서 웬만한 소구력이 있으니까 이재명 쪽으로 가지 않으니까 그 표가 어차피 윤석열 쪽으로도 오지 않고 그래서 이 구도가 나쁘지 않다 이런 해석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혀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사실은 지금 여론조사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그 국민들이 대략 55% 내외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지금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아무래도 선거 막판으로 가면 좀 꺾일 수는 있겠죠. 예. 아무래도 소위 사표의 심리 때문에 될 수 있는 후보에게 내 표를 주자는 분들이 좀 더 많아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단일화를 안 하고 후보가 끝까지 완주했을 때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확률이 60%고 만약 단일화를 해서 당선될 수 있는 확률이 65%로 높아질 있다면 그 5%를 위해서도 전력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지금쯤이나 혹은 명절 내에 뭐 명절이 들어가더라도 물밑 접촉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통 과거 예를 떠올려 보면 대선을 앞두고 후보 단일화 과정이 대략 보름 정도는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의 후보 등록일이 2월 13일, 14일이니까요. 뭐 그 전에 단일화를 이뤄낼 수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예. 우리가 투표용지 인쇄 들어가기 직전까지를 왜 마지노선으로 보통 뭐 그렇게 하죠. 잡잖아요. 얘기하죠. 예, 그러면 예. 그게 2월달 후반이니까 적어도 뭐 구정 전에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구정 지나고 나서라도 시작을 해야겠죠. 단일화를 아직 하려면. 시간은 좀 있다 그래도. 예. 예. 자, 그 오늘 송영길 대표의 전격 기자회견 민주당의 쇄신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 당의 모든 역량을 총 집결할 수 있다. 아니면 어떤 당의 대표가 주요 국회의원 보궐선거구의 선거구의 후보 공천을 포기할 수 있다라는 예. 것을 보면서 어느 한편으로는 참 민주당이 전력을 다하고 있구나. 대선 승리를 위해서 이런 예.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또 긍정적인 측면도 보실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왜 낙숫물이 돌을 뚫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저런 노력들이 계속 쌓이면 결국에는 큰 성공이나 훌륭한 성과를 이뤄낼 수가 있을 텐데
이게 대선이 40여일밖에 남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4월 7일 서울이나 부산 보궐선거의 원인을 우리 당이 제공했으니 공천을 안 하겠다라고 했으면 지금 대선을 앞둔 선거한 경우 민주당이 훨씬 유리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대선에 임박해서 이런 발표가 나오니까 대선 이기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께서 조금 진정성에는 의문을 가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예. 자,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보궐선거의 원인을 민주당이 제기했다고 해서 재보궐 세 군데를 공천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도 서초나 대구 중남구는 보궐선거의 원인을 국민의힘이 제공했는데 그러면은 국민의힘도 이제 좀 고민할 시기가 온 거 아닙니까? 고민을 해요. 물론 조금 선거구별로 예를 들어서 몇몇 민주당이 공천을 안 하겠다는 곳은 법원 판결에 의해서 당선 무효가 된 것도 포함되고 있어서 예. 각기 사정은 다 다릅니다만 예. 민주당이 저렇게 일종의 필살기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도 고민은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오늘 권영세 사무총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으니까 여론의 추이를 국민의힘도 좀 지켜보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 윤 후보 삼부토건 봐주기 기소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노컷뉴스에서 제기한 건데 이 와중에 김건희 씨가 녹취록에서 삼부토건 회장과 오랜 사이다, 가족 같은 사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 수사라는 것이 16년 전에 이루어졌던 를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부러 봐줬다. 그러면 정말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람을 잘못 보신 거죠. 검찰총장이 그렇게 훌륭한 우리 팀장님 하셨는데. 예. 근데 이거는 좀 억측 같고요. 억측이다. 알겠습니다. 네, 수사라는 게 특히 특수 수사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선을 딱 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사 대상 또 그 수사 대상 중에 구속을 해야 될 대상 또 불구속으로 진행해야 될 대상을 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설 회사 그거는 어떤 시공사로서의 그 성격이 더 강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삼부통원의 조 회장은 윤석열 후보는 10년 전부터는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그런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시 불러주세요. 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이었습니다.